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정유지. 올해 43입니다. 지금 내 삶을 말하자면 파도에 휩쓸렸다가 겨우 숨을 돌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2번의 결혼을 겪었고 그 중 첫 번째 결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들이었습니다. 27, 사람을 잘 몰랐던 시절.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멀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의지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저는 우연히 소개받은 남자에게 빠르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반듯했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말재주가 있었고 처음엔 누구보다 저를 아끼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그는 술만 마시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문이 부서지고 집안의 공기가 날마다 무너졌습니다. 폭력은 점점 심해졌고 의심과 질투는 감옥처럼 저를 올감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이혼이란 단어가 그저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멍든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은 시퍼랬고 입가엔 터진 상처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쳤죠. 거울 속에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초점 없는 눈, 기운 없는 어깨, 생기 없는 표정.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죽겠구나. 그날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 숨 쉬기 위해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변호사를 찾고 상담을 받고 몇 개월의 싸움 끝에 저는 마침내 혼자가 되었습니다. 상처투성 마음으로 말이죠. 이후 몇 년은 그저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것, 마음을 연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군요. 누군가 다가오면 무의식적으로 벽을 쌓았고 따뜻한 말에도 한 걸음 물러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 의뢰 때문에 찾은 작은 사진 스튜디오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도윤이었습니다. 카메라 너머에서 묵묵히 일하던 그는 처음부터 말이 많거나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묵직한 조용함 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러웠고 말을 고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일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그가 단순한 사진 작가가 아닌 삶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번의 결혼, 그리고 전처와의 사이에 6살 된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말했습니다. 유진 씨, 내가 원하는 건 누군가의 대체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줬으면 해요. 아이도 당신을 엄마로 강요받지 않게 할 거고요. 그냥 함께 살아가 줬으면 해요. 그의 말은 부담이 아닌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했고 그 아이조차 제게 억지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고 결국 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는 처음엔 저를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그 시작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까요? 한가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도윤 씨는 지방으로 촬영을 나갔고 저는 민수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다녀와 간식을 챙기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장난 전화인가 싶었지만 곧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분 되시죠?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윤 씨가 촬영하러 간 지방산길에서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는 말. 사고는 순식간이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있던 그 순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민수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장례 절차를 밟으며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애는 우리가 데려갈게. 내가 혼자 키우기엔 너무 벅찰 거야. 게다가 내 친자식도 아니고.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아이와 보낸 지난 시간들이 단지 잠시 함께 있었던 시간으로 여겨지는 듯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고 도윤 씨의 형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렸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지금은 감정이 앞서서 그런 거야. 내가 무슨 수로 혼자 아이를 키워.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제 아이였습니다. 피로 맺어진 사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았고 매일같이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하고 결혼했습니다. 친모가 아니어도 저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건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린 도와줄게. 그날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없는 집이었지만 그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진짜 엄마가 된 날이었습니다. 그 후의 삶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사고 처리와 장례비로 대부분 쓰였고 남은 돈으로는 몇 달의 월세조차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민수를 지켜야 했기에 나는 곧바로 생계 전선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어디든 지원서를 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동네 빵집에 제빵사 보조로 출근해 밀가루 반죽을 하고 오전엔 청소 일을 뛰었습니다. 오후엔 아이 학교 시간에 맞춰 집에 들렀다가 밤 9시부터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2~3시간 자는 생활이 몇 년을 이어졌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한계였지만 민수가 자고 있는 방 안에서 숨 고르는 그 잠깐의 시간,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가 널 꼭 멋진 사람으로 만들 거야.
엄마 삶이 어떤지보다 내 삶이 어디로 갈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하니까. 민수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였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혼자 씻고 옷을 챙겨 입었으며 말기도 또래보다 빠르게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민수에게 어떤 곡, 장난감도 사줄 수 없었지만 매일 책을 읽어주고 재활용 상자로 공룡을 만들어주며 놀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민수는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성실했습니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친구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면담 때마다 놀란 눈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속 깊고 바른 아이. 요즘 드물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친모는 아니지만 이 아이는 제 마음으로 낳은 아이라서요.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늘 그 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친모는 아니지만 그것은 늘 진심의 마지막에 따라붙는 변명이자 증명이었습니다. 민수와 나 사이에 핏줄은 없었지만 나는 그 어떤 유전자보다 진한 사랑으로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가 자는 얼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상처받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엄마는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해서 미움받을까봐 하루에도 몇 번씩 겁이 나. 하지만 민수는 그런 나를 이해하듯 조용히 품 안에 안기곤 했습니다. 그 아이의 체온 하나로 나는 다시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삶에서 나를 살아있게 한 건 오직 하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몇 번이고 다시 전쟁터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쉼 없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내는 사이 민수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단 한 번도 사춘기의 반항이나 말썽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며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친구들과의 갈등도 성적에 대한 불안도 스스로 이겨내며 민수는 항상 저에게 밝은 얼굴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였습니다. 김치찌개를 푹 끓이며 밥을 푸고 있는데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대학에 가고 평범한 직장을 갖겠거니 생각했는데 요리사라니. 하지만 곧 그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단순한 장래 희망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밥 먹고 웃는 게 좋아요. 저도 그런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아이로 자라준 민수가 너무 고마워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수의 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짐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빵집에서 일하고 저녁엔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 새벽에는 배송 일을 나갔습니다. 하루에 잠을 2~3시간 자는 게 일상이었지만 민수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웃는 걸 보며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서울에 있는 유명 요리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이었지만 민수는 결국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성실함과 꾸준함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입학 후에는 학교 수업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늘 도시락을 싸주고 늦게 끝나는 날이면 지하철역까지 데리러 나갔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현장에서 늦게 돌아온 날이었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 손에는 칼에 베인 자국이 가득했지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 조용히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조금은 쉬어도 돼.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러자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옆으로 와서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해요?
엄마가 버텨줬으니까 저도 끝까지 버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빛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란 피로 이어진 인연만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 삶 전체로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민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민수와 같은 요리학교에서 만난 조리과 학생이었고 둘은 실습 중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민수에게 축하한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고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엄마, 그녀는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민수의 말에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도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나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어요. 좋은 인상을 남기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상견례 날은 생각보다 똑똑했습니다. 식당에 마주 앉은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셨지만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고 결국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혹시 어머님은 민수 씨의 친어머님이 아니신가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가 민수를 키웠습니다. 민수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아이를 만나게 됐고 그 후로 지금까지 제가 엄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비 사돈의 얼굴이 굳더니 말끝을 내뱉듯 쏘아붙였습니다.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까지 받으려고 하다니 참 뻔뻔하네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식당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고 나는 눈을 크게 떴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흘린 땀과 눈물, 아이를 위해 바친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누구보다도 상처받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알기나 하세요? 엄마는 제 인생 전부입니다. 제게 밥을 해주시고 꿈을 키워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신 분이에요. 엄마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식당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사도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민수는 내 손을 꼭 잡으며 테이블 아래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내 손등 위로 떨어지 눈물까지 닦아주는 듯했어요. 며칠 후 민수는 예비 신부와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나는 민수가 자신을 위해 쌓아온 감정과 관계를 접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 때문에. 그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이라뇨?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순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게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언제나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은 분명 존재한다는 거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것을요. 몇 해가 흐른 뒤 민수는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요리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기였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민수의 마음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녀는 깍듯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민수에게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뵙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엄마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일이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 우리는 반듯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엔 또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상대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걸 보니 어머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짐작이 됩니다. 존경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벽을 마주했는지, 어떤 편견 속에 살아왔는지 아는 저로서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수는 말끔한 턱시도를 입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아들이라서 정말 행복해요. 평생 갚아도 부족할 만큼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울컥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겨우겨우 말했죠. 아니야, 민수야. 엄마야말로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살 수 있었어. 엄마로 살아갈 수 있었단다. 사진사 앞에서 나란히 선 우리 둘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 같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 내 지난 인생의 상처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 위로 자란 사랑이 누군가의 따뜻한 가정이 되었고 다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민수의 환한 미소는 내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심의 결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것이라는 걸. 민수는 내게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마음으로 낳았고 그 아이는 내 삶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죠. 내 인생의 가장 고된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선택, 사랑으로 맺은 인연, 그 모든 것이 나를 진짜 엄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인공 정유진의 인생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